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훈 씨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나요? 그냥 더우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 퍼져 있기 마련인데 집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컴퓨터, 핸드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오. 이번에 제가 홍기찬 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 아무래도 또 방학 때 성수기 맞으신 분이잖아요. 그 데이터 좀 관련된 게 많이 나왔는데 네. 많이 나온 게 합격, 최고, 만족, 삼성 오. 그리고 특이한 게 최고 수강 만족. 수강 취소. 수강 취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요? 그 뭔가 한번 자세히 봤는데 네. 다른 데 갔다가 거기를 취소하고 쌤한테로 왔다. 그런 내용이 그러시구나. 많더라고요. 네. 양상국 씨도 제가 검색해봤더니 그래요? 그 연관 검색에 한은정 씨가 떠서 뭐야? 아 이거 열애설인가 하고 딱 들어갔더니 둘이 닮았다는 기사였어요. 둘이 닮았어요? 아니 그냥 누가 어디 예능에서 한흥진 씨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한흥진 씨가 세상 살다 그렇게 싫은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진짜 닮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예쁜 분 놔두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어요? 네, 오늘의 기업은 에너지 ICT 공기업 한전 KDN입니다. 올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1992년 설립돼 발전과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 부분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튀니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전력통신망 구축 등의 전력 IT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4년 공기업 최초로 지식정보 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름이면 가장 핫한 한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한전 KDN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 영훈 학생 어떤 이미지가 좀 있나요? 아 근데 한전은 많이 들어봤는데 뒤에 KDN이 붙으니까 이 약자가 무슨 말인지도 궁금하고 되게 같은 거 아니었어요? 좀 다르더라고요. 자회사라고. 네. 아, 그래요? 약간 생소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KDN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어떤 약자일지를 찾아봤는데 네. 되게 길더라고요. 뭐였나요? 네? 뭐였나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knowledge 널리지. 그리고 D가 디벨롭먼트였나요? 네. 이거 뭐 그런 거였고 N이 네트워크. D가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좀 IT 쪽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지금 잘 외우고 있는데요? 짧았어요. 네네네. 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사구경님께서도 혹시 KDN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릴 때 110V에서 220V 바뀔 때 기억나나요? 아니요. 저희는 저희는 무조건 220V. 예. 그런 때가 너희는 있었어요. 나랑 얼마 차이 나는 거 갑자기 저희는이야. 저희는 전혀. 예. 기억나시죠, 팀장님? 기억나죠 저희? 기억나죠, 형님? 기억나죠. 30대, 20대가 확 나네요. 하나네요. 그때 6.25 때인가요? 정말래? 아니 근데 그때 진짜로 한전이 되게 뜻깊었던 게 우리 집을 와서 진짜 거의 다 뜯어요 그거를. 왜냐면 모든 전기선을 다 해가지고 220V로 바꿔준데 되게 어린 나이에 되게 고마운 존재였어요. 예. 집에 와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저는 한전의 기억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게 있었군요, 실제로. 저희는 전혀. 전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 KDN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한전 KDN이라는 단어를 사실 뭐 SNS라든지 이런 데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기엔 좀 언급량을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KDN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서 연관 검색어만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요즘이 그 채용하는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전 KDN에 대한 채용,
그다음에 한전 하반기 채용, 뭐 한전 KPS 이건 다른 자회사고요. 네. 자소서라든지 인턴, 연봉. 그러니까 이제 채용과 관련된 그런 연관어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전 KDN에 이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찾아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한전 KDN 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채용 절차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지금 하반기 일반직 채용형 그 인턴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KT는 이제 전력 IT 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많이들 선호를 하죠. 근본 채용을 보면 이게 사무직이 뭐 한 자리 숫자, 그다음에 전산직이 두 자리 숫자, 그다음에 통신과 전기.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히 순수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한 두 자리 숫자. 그리고 정보 보호 파트가 또 한 자리 숫자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학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이공계치고는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토익이 한 700점, 그다음에 오픽 IM2 정도, 그리고 스피킹 한 120점 이상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턴 기간이 2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턴 마친 다음에 이제 소정인 평가를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전환 기회가 있는 인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채용 절차를 보면 우선 서류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공기업들은 좋은 건 민간 기업들은 이 배수를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 공기업들은 배수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한 10배수 정도로 서류 전형에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이 이제 인성하고 NCS 기반 이 기초 능력 검사를 봅니다. 여기가 한 분야별로 한 4배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에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받고 여기가 이제 분야별로 한 2배수 정도 되고 마지막에 이제 직무 기초 능력,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성 면접이 되겠죠. 여기서 분야별로 이제 1배수 정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 채용은 좀 민간 기업보다는 좀 투명하게 공개가 좀 많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건데요. 또 공부방 했잖아요. 네. 네네, 분위기 어땠나요? 지난번에는 우리 학생 그 캠퍼스 리포터끼리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 KDN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들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시험 보고 멘탈이 아주 나가가지고 왜요? 왜? 필기를 좀 미리미리 해야지 이게 일주일 전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눈이 왜 이렇게 빨개져요? 기창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았더니 눈 압이 터져가지고. 아 진짜로? 그래서 뭐래요? 뭐 어떻대요 눈이? 네? 아 병원은 아직 안 가봤고 그냥 피곤하면 좀 눈이 충혈되는 편이에요. 눈이 충혈된 분이 오늘 속눈썹을 붙이고 왔네요. 네, 당연히 방송에서는 필수. 이용은 포기할 수 없죠. 다 했더라고요 렌즈. 렌즈는 좀 안 쓰는 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지금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그러면 어디로 좀 취업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금융 쪽 생각 중인데 금융 쪽. 네, 금융 쪽 아니면은 공기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쪽이나 공기업. KDN이란 기업 들어본 적 있어요? 솔직히 한전은 많이 들어왔는데 한전이 아무래도. 다들 그럴 거예요. 네. 한전은 저도 들어봤어도 방금 KDN 은, 알았으니까요. 네. 일단 한전이라는 이름 약자 같기도 하고. 단어에 더 먼저 한전의 부속 기업인 KDN? 그러면 한전 하면은 솔직히 공대 학생들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치, 기업 맞아.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가장 좀 영향력 있는 기업의 한 부서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가 아닐까 싶었어요. 네. 한전 KDN이 너무 좀 생소한 이름이라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발전에서부터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 과정에 있어 첨단 전력 IT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계통 감시 및 제어, 전력사업, 정보관리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웹 관련인 건가? 저것만 들어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회사원들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앞에서 쉽게 말했듯이 말해서. 그냥 뭐 제어하는 기술 뭐 이런 게 얘기해서 그냥 좀 더 한전의 일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테크닉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회사 같은데 그냥 제가 볼 근데 때는. 이게 보니까 해외에도 지금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사업이 진행 약간 중이군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일단 데이터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전력을 그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뭐 소비하는지 그런 거를 좀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을지는 뭐 우리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IT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
좀 전문적일 것 같다. 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글쎄 결국 나는 경제학과니까 어떤 회사든 회계는 빠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 회계 혹은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인사 쪽 그걸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요즘 취향 저격하면서 네. 빅데이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아마 빅데이터 관련 직무가 있지 빅데이터를 좀 않을까 쉽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해서 그런가요? 뭔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또 머리 두뇌가 웬만한 사람처럼 좋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기 힘들죠. 본인은 그럼 두뇌가 좋다. 저는 뭐 천재형은 아니지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민기 팀장님도 계시니까 밑에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밑에서 배우면. 알아주실 의향 있습니까? 역시 정말 돈은 못 원하게 한가 아니고. 왜 자꾸 몰아가세요? 아무래도 좀 문과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방금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한전 KDN이라길래 네. 그냥 한전인 줄 알았어요. 그 뒤에 그냥 붙은 말인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전혀 다른 사업군이었군요. 그죠. 예, 해외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KDN 떠도는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업이지만 대금만큼은 눈치를 안 본다고 카더라. 예, 여러 IT 기업과 다르게 또 보수적인 공기업과 다르게 웬만하면 6시 칼퇴근 한다는데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거 뭐 부서마다 달라지는 그렇죠.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한전 KDN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전반적인 IT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근무지도 굉장히 전국에 혼재되어져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 전력 송전 배전이 이제 해외 사업에도 진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효율성이라는 걸 높이는 데 있어서 IT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뭐 아무래도 다른 SI 기업들보다는 좀 근무 강도라든가 퇴근 시간이 약간의 좀 뭐 공기업 특유의 그런 좀 우리 흔한 말로 뭐 널널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가서 내가 뭐 칼퇴근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도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또 공기업인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한전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적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전 같은 경우는 뭐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KDN 같은 경우는 평균 3,639만 원 정도 되고요. 사원이 한 2,900만 원, 대리가 2,991만 원, 과장이 4,950만 원, 부장이 4,472만 원. 그 아직까지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까 홍기찬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커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연봉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IT라든지 4차 산업과 연계된 이 분야는 아마 앞으로의 전망은 좀 밝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홍 쌤께서 그 한전 KDN 여기 취직하려면은 좀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최근에 입사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도 학교는 이제 국승세단이고 네.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학점은 3점 중반, 토익도 한 800 초반 이 정도로 취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지원하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격 인원의 약 한 15%를 이번에도 그 지역 인재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 그 광주하고 전남 소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가점을 주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기업들은 한국사 능력 시험에 대한 가점이 이루어지고 또 여긴 또 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가점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점 출신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경향들이 있다. 학교보다는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본다.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우리 한전 KDN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나주 샵 NCS입니다. 우리 한전 그 KDN 본사가 나주에 있기 때문에 면접 때 실제로 질문이
나주에서 살 수 있냐를 꼭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뺄 수 없는 게 NCS 공기업이니만큼 그 비중이 높다고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전세계 여쭤봤지만 공기업은 뭐 서울이건 지방이건 뭐 너무나도 그 원하는 원업이 대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취준생들의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방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수자공사 같은 경우 대전에 있고요.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이제 본사를 이제 경남 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설명회에서 한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2,000명이 넘게 왔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뭐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 13,000여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한 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에서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취준생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공기업 취업에 빠질 수 없는 게 NCS인데요. 이 한전 KDN에 취업을 하려면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NCS라는 건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NCS는 지금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때마다 유형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뭐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패턴을 익히는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행하셔야 되지 그 패턴을 완벽하게 뭐 암기한다 뭐 그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유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9월 시즌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제 친구가 공기업에 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늘 그때 그 친구가 고민했던 게 지방 발령을 받게 되니까 이거를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 붙은 데를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방 출신들도 지방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명확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지방에 있냐, 서울에 있냐, 주말에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으니까 조금은 좀 오픈 마인드로 가는 게 좀 어떨까. 왜냐면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 샵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공기업인 줄 알았는데. 네, 6시 칼퇴근입니다. 그래서 프리한 사내 분위기 때문에 우리 사기업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연하지 못한 시스템은 또 공기업 분위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열을 올리지만 시스템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공기업과 사기업의 문화를 다 갖고 있다는 건 IT 기업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취준생들도 기본적인 IT 기술은 좀 갖추는 게 좋겠죠. 물론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험자들의 후기를 봤더니 어느 정도 기술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개론이라든지 뭐 자료구조, 데이터 통신,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어떤 전공 시험이라든지 전공 면접에 통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바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전 KDN은 그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눈치도 좀 보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에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력 거래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만드는 게 뭐 한수원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가 또 요즘 새로운 정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많아져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전력들을 체계적으로 손실이 없게끔 유동적으로 유통시키는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죠. 이 시스템을 지금 주축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파트가 한전 KDN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갑을 관계는 존재하겠지만 현재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입지는 조금씩 올라갈 기업이면은 분명하다.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DN만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NCS 점수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면접이 중요한 건지 어느 쪽을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 얘기가 나온 게 뭐 인성 얘기 나오다가 능력 얘기 나오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NCS를 보면 약간 좀 능력을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면접을 통해서 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같은 시간이라면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수능을 볼 때 뭐 국영수 중에 뭘 해야 되냐 뭐 이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나가 무너지면 취업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면서 준비하는 거고 기준점은 본인에게 있겠죠. 내가 여태까지 학창 시절 돌이켜 봤을 때 뭐 발표도 많이 해 왔었고 내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던 나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면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니 NCS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수리력, 추리력 이런 부분들은 남들보다 높은 편인데 남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은 친구들은 면접에 대비를 해야겠죠. 현 시점에서 내가 나의 경쟁자들 대비 어디가 약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문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전력 하면 공대생만 들어간다고 다는 느낌이 약간 그런 관념이 좀 깔려 있는데 저같이 문과생들이 한전을 들어가려면 어떤 분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한전이고요. 한전 안에서 또 IT 쪽을 이렇게 하는 자회사다 보니까 문과생들은 덜컥 질 겁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경쟁력을 좀 높이려면 어느 쪽으로 좀 주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가는 건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지 이 전공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그다지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릇들이 취업 시즌에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그냥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백수가 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친구가 뭘 하는지 4년 내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애초에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이 전후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내 친구가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 친구가 내 선배가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맹목적으로 이걸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런 교육들이 좀 많아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좀 3, 4학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방학이 알차게 흘러가야 되고 구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형. 예, 우리 한전 KDN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씨? 네. 자, 우리 회사에 대해 영업을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우리 기업이 공기업 최초로 또 이렇게 보안 쪽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적도 있고 그만큼 한전의 자회사라는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실력이 있고 그만큼 앞으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더 피력할 것 같습니다. 뭘 성장을 하는데요? 회사의 규모라든지 회사의 어떤 기술력, 명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강점이 발전하냐고요? IT 기술이겠죠. 창의성을 발휘했던 자신의 가장 큰 경험이 그런 딱 사건을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갑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하면은 그 팀 활동이나 어떤 그 조별 활동을 할 때 웬만하면 좀 리더를 맡아서 좀 뻔한 발표를 하더라도 뻔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좀 다른 방법으로 톡톡 튀는 방법으로 좀 재미를 주면서도 또 의미를 주면서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 같은 건 하나 없나요? 예 말씀이십니까? 좀 처음에 그 도입부에 좀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포스터를 미리 구해와서 찢어버린다는 등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집중을 하고 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예, 그만할까요? 예. 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중요한 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주저리 뭐 중언부언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어디서 무슨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만 발표만 흘러가게 되니까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관객들이 좀 집중하는 면이 너무나 떨어졌었다. 그래서 저는 다소 과격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뭐 본인이 얘기했던 지금 저는 들으면서 포스터 찢었다 그거 외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면접관이 이제 한 명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유명사가
됐든 그 사건의 핵심을 짚어줄 수 있는 단어들이 좀 보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될 거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구직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도 이게 화두인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스마트 그리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한전한테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수급에 대한 예측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관리해야 돼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건 또 보안이 중요하니까 그 보안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한전과의 이런 IT와 전력망의 융합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과 이런 임베디드적인 전기나 전력에 대한 식견도 같이 갖고 있어야겠죠. 결국 이 취업이라는 건 컨텐츠 싸움입니다.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면접장에서 얘기해야 될 나의 컨텐츠가 과연 해당 산업, 해당 직무와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될 거냐. 그 연결 고리를 보고 소재 선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좀 꼼꼼한 작업들을 하고 면접장에 가야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전 KDN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게 좀 연봉이 좀 낮아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공기업의 다른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이 아까 제가 거의 완료됐다 이런 느낌들을 받는 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지금 하반기 시즌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한전 KDN을 처음 알았다? 그러면은 거긴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야 반도체가 요즘 실적이 좋대? 그걸 지금 알았다고 하면 거기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템포 빠른 싸움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향 저격 기존의 방송들도 많았으니까 그런 방송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기업들이 또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냐? 취업의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좀 미리 꼼꼼히 사전 작업을 저학년들은 좀 진행을 해보면 그 다음 시즌 때 여러분들이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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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조합으로 면사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은 처음이시죠? 예, 네, 처음 뵙죠, 저는. 네. 네. 인사 좀 어떻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 방입니다. 에릭 뭐예요? 네, 에릭 방이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불려지는 교회 오빠 이미지로서 불려지는 별명이고요. 네. 네, 저는 원치 않는데.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저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과찬이십니다. 빨리 직무 토크 하고 싶네요. 네, 그렇죠? 아, 네. 큰형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애청자분들이 오랜만입니다.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큰형님의 독설에 중독된 애청자분들이 좀 저는 많이 굉장히 계시더라고요.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 독설로 네. 받아들이나 봐요. 아니실걸요, 아마? 네, 오늘은요, 면사포에 지원자가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두 명이 동시에 같이 면사포에 참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 기업들도 네, 개별 면접보다는 그룹 면접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도 면사포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그 다대1 면접관 다수, 그다음에 지원자 1명 이렇게 개인 면접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업의 1차 면접에서는 그룹 면접, 조별 면접, 단체 면접, 다대다 면접이라고 불리는 지원자가 다수 참여하는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실질적인 이제 면접이 되겠네요, 그죠?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네. 많이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기업을 지원하는 건 아닌데요. 네. 두 지원자가 네. 석유화학 부분에 생산 직무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첫 번째 지원자는요. 먼저 여천 NCC를 지원하는데요. 네. 우리 큰형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여천 NCC 하면 제가 네. 조금 알죠. 아, 네. 일단 여천 NCC는 네. 그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봉이 높아요. 그렇죠? 네. 연봉이 높고 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노동조합이 이 지역 연계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네.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인식이 좋은 기업이고 아주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업장이 4개가 있고 공장이 무려 12개가 있는 아주 그 석유 기초화학의 메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회사인데요.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여천 NCC는 생산직을 전문 기능직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모집하는 분야는 공무, 그다음에 생산, 그러니까 직접 그 현장에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일단 뭐 조건은 전문대, 또 고등학교, 대학도 가능은 한데요. 네.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 수업 까지만 수료를 해야 인정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직 위주로 뽑기 때문에 네. 주로 고등학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 제한이 있군요. 네,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네. 여천 NCC만의 특징이 있다고요? 일단 연봉이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여기에서 다들 귀가 훅 가죠. 쫑긋쫑긋 세워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높다고요? 예, 평균 연봉이요. 네. 1억 2천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네요. 우리나라에 가야겠네요. 예, 에릭 방이 어디 가세요?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네요. 준비해서. 가십시오. 예,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인재사항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네네. 자, 열린 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 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네.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제가 왜 인재상을 읽어드리냐면 네. 여천 NCC 같은 경우 인재상을 굉장히 까다롭게 깊숙이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네. 면접이나 자소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지원하는 분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지원자가 네. 입사를 희망하는 곳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SK 인천석유화학인데요. 네. 이번에는 에릭 방님께서 네, 소개를 이제 해주세요. 뭐 제 차례로 네. 에릭 방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인천석유화학은 예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자회사로 분리가 됐고요. 2013년도에.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동북아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입사 조건도 궁금합니다. 입사 조건 일단 현장 기술직으로 해서 분류돼서 네.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고졸과 전문대 졸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SK가 성적을 많이 보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에서 이제 30%, 전문대학교 졸업자도 평점 3.5점 이상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처음에는 교육과 훈련생에서 뽑아서 선발한 다음에 현장 실습과 교대 근무는 이제 1년 정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선발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1년 교육을 또 시키죠. 그래서 총 2년의 교육을 통해서 네. 정말 전문적인 인재들을 육성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업무가 위험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이다 보니까 네. 정규직이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SK도 마찬가지로 인재상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SK가 인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도 인재상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 SK 인재상을 살펴보니까 경영 철학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일과 되거든요. 싸워야 되는군요. 네, 일과 싸워야 돼요. 네. 패기도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네. 부연 설명 드리자면 네. 이게 최태원 그 회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두 마디로 표현하면 도전과 열정. 그래서 이 그렇군요. 부분이 맞습니다. 자소서 항목에서도 3개나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SK 서류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이제 경험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 경험 안에 인재상이 좀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현장 기술직 교육생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이제 남성 인력들, 아무래도 위험
도가 좀 높고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네. 남성 인력들을 많이 뽑았는데 SK 인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초로 여성 현장 기술직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열려 있는 문화가 보여지지 않을까. 저도 진짜 의외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석유화학 두 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천 NCC 네. 그리고 SK 인천 석유화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지원자 2명이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두 분 다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네. 전문대 입학을 네, 그러니까요.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턴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취업 난의 문제겠죠. 네. 그리고 이제 4년제라고 했을 때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 좀 부족한 것도 현실이잖아요. 물론 네.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좀 단기간에 빨리 받아서 거기에 맞는 업무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마 이런 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한 그 일인데 네. 저희 동기 중에 그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있었거든요. 밝혔는데 네. 큰일 났네요. 그 기획실로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몇 개월 일한 다음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았거든요. 네. 저한테 제가 인사팀에 있었으니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형, 나 도저히 못 다니겠어. 야, 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기획실에 가는데 왜 일을 못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가 직접 일을 해보니까 저 숫자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따독이었거든요. 술도 사주고. 네, 그런데 결국 1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머리 안 쓰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랑 잘 맞지 않는 옷을 사실은 뭐 부모님 다 대학교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네. 실제 사무직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단순하지만 기술 중심의 현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현장엔 또 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에 버팀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생산직을 소원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이제라도 지금 내가 전문 직종을 내가 찾고 지금 하고 싶은 직무를 찾은 거를 또 이렇게 좋게 볼 수도 네. 있는데 또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학교를 6년을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들보다 3번을 더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머니요? 그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2년 다닌 걸 지금은 4년을 다니고 또 2년을 다니니까 3번을 다니는 거고 네. 또 등록금도 만만치 맞아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이 좀 되고요. 네. 또 아직은 생산직 대졸 전용 생산직 채용이 있기 때문에 기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또 유턴에 대해서 좀 고심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결정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어머님 얘기가 나와서 네. 어머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항상 기술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이공계열의 취업이 더 아무래도 많고 또 네. 어떤 기술 중심의 채용이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네. 컨설팅을 어떻게 할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혹시 선생님 두 분 여천 NCC나 SK 인천 석유화학 컨설팅 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천 NCC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면 네. 인사팀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뭐 20년, 30년 네. 실무를 한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일단 한 2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을 하시고 또 한 2분 정도는 아주 그냥 압박 면접,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원 전략을 같이 쓰는 게 특징이고 네. 임원 면접에서는 사장님이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임원 앞에서 면접을 보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그 임원분들은 굉장히 아마 곤혹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면접을 보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당신이 여수에서 몇십 년 생활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냐에 대한 성실함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관계적인 측면을 굉장히 질문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조직이 잘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어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조 그 공장에 위치한 그런 기업들이 네. 우리 그
에릭방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분, 네. 관계성, 맞아요. 적응력,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열정 이걸 특히 많이 보는 거예요, 주로. 네. 그게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네. 회사 모두 지금 이제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컨설팅을 할 때 인성 부분을 좀 초점을 둬서 네. 컨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할 두 분은 전문대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최종 학력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분들이 현장 내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장이나 직장이나 반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컨설팅을 해보고 싶네요. 지금 네. 두 지원자의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김민태 씨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특징이 생활체육학과를 졸업했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활체육학과를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좀 다른 분야인 이공계열 쪽으로 또는 화학 분야로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 부분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친구 체력 하나 좋지 않을까라는 뭔가 추측도 될 것 같아서 네, 조금은 호감이 있네요. 네. 뭐 저 부분은 유리한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저기 LG 협력업체에서 지금 생산직으로 근무를 네. 했습니다. 그죠? 그 1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는데 네. 저 부분을 그냥 생산직이라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명확히 적어주면 그쵸. 네. 면접 때 또는 이력서 평가할 때 훨씬 더 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주요 활동 및 사회 경험 쓸 때 상세 내용 쓰는 부분들을 네.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칸에 맞춘다기보다는 최대한 자세하게 좀 많이 작성해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사. 네. 또 화학 분야다 보니까 화학공학과 친구들이 위험물 관련된 기사나 뭐 산업기사 자격증을 많이 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필요한 자격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리더십 강사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큰 형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리더십 부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성장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까지 모두 이 첫 번째 항목에 다 녹여내야 되는데요. 부모님 공장에서 자라왔던 환경을 보면서 생산이라는 일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 우리 민태 씨가 포인트로 완전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네. 독설. 네. 어떤 아니, 부분이죠? 뭐 부드럽게. 네. 일단 뭐 1번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저 부분을 다 잡으려고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봐서는 강점과 지원 동기. 그러니까 네. 인사 담당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네. 지금 본인의 강점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부터 사실은 좀 약간 실망을 줍니다. 공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키웠다. 차라리 이렇게 결론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결론 없이 바로 서론부터 나왔고 포인트도 모르겠고 네. 특히 본인의 강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속된 말로 싹 갈아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싹 갈아엎는. 그리고 제일 네. 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노인 무료 관절 수술에 지원해서 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네. 지원하는 분야와는 관련이 좀 크게 없죠. 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필요한 사족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네. 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정말 그럴지 또 이제 또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나왔거든요. 이 현장 직무에서 필요한 갈등 상황 조정 방법. 네. 이게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보면서 이게 갈등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들거든요. 갈등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또 본인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잘했는지가 사실 핵심인데 그 부분도 명확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깬
상태를 일본 소재 항목-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1번 항목 싹 갈아엎고 네. 두 번째 첫 단추부터 또 다시 끼워야 되네요. 그죠? 이 지금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의견이 충돌되거나 좀 문제가 어떤 부분이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잘했거든요. 네. 그냥 의견을 잘 취합해서 잘한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갈등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네. 그냥 스쿠터를 세워서 이야기를 나눠서 길 한쪽으로 비켰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의 내용이기 네, 때문에 네. 갈등 해결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좀 안 돼 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까 조금 걱정이 돼요. 저는 두 번째 항목에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 지식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네.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느냐인데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면 다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네, 쌓겠습니다, 도정하겠습니다, 취득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한 게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이제 입학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긴 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제 입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원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한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위험물 기능사도 취득했고요. 그렇죠. 지금 생산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네, 너무 그런 다 부분이 미래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참 의사소통 잘 될 수 있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생활체육학과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체력도 사실 중요한 그쵸, 부분이거든요. 야간 맞습니다. 근무하고 네. 막 교대 근무하고 주말 근무하려면 체력도 많이 보는데 네. 이 부분을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놓친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LG전자 생산직 경험, 협력업체. 그쵸. 네. 예, 요 두 부분을 활용하고 위험물 기능사 뭐 요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잘 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소스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코칭하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지원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친구는 상신 전기에서 네. 네, 지금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경력이죠. 네. 현장에 꼭 필요한 경력이고 또 직위가 네. 지금 직위를 보면 전기 업무 보조라고 돼 있는데 네. 뭐 직위는 사원이 되겠죠, 그죠? 네. 사원이 되고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작성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가로 열고 그렇게 해서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직위에다 업무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위험물 기능사도 기능사도 있고요. 있고. 네. 화학 쪽과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생산 설비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화학 전문 분야와 관련돼서는 어쩌면 좀 불필요한 자격증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현장이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 공정이 많기 때문에 네.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면서 공부한 내용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관련된 자격증을 지금 이 친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부터 나왔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 그 회사잖아요. 어려운 경험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인재상에서 온 그렇죠. 그 항목이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이 늘 강조하는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네. 도전 경험을 통해서 보고자 함인데 네. 일단 헤드라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헤드라인이 지금 그쵸, 미래지향이죠. 그쵸. 요거를 좀 경험에 묻고 있기 때문에 요 경험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경험을 좀 함축한 그런 단어를 배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일단 저는 소재는 괜찮아요. 뭔가 끈기 있고 인내를 좀 볼 수 있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지금 또 완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와 함께 자기와 체력이 좀 다른 그 같은 팀으로 이루어서 협력을 했다는 거를
거를 보면은 소재는 굉장히 좋은데 표현이 잘 안 됐어요. 본인이 막 어려운 점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어려운 게 나와 있지 않고 아버지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네네. 어려운 도전을 하신 거거든요. 이 소재를 쓸 거면 그냥 혼자 마라톤에 도전을 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네. 본인에게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요 경험 가지고도 나름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안 어렵거든요. 이 네. 본인한테는 지금 속도도 늦춰서 달렸기 때문에 이게 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잘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한 42.19km를 달려야죠. 네. 10km는 달려보셨어요? 아, 저도 도전 안 해봤지만 네, 그 정도는 달려보지 어렵지 않았- 않을까. 네, 않으셨으면 10km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어렵죠.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한 200m만 달려도 그렇죠. 네, 저는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럼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도전. 네,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서 시도했던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자전거 여행을 했거든요. 네. 네, 여수에서 순천까지.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하기 싫다 이거죠. 독서를. 그러니까 제- 초반에 네. 본인이 네. 세웠던 목표를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 경험은 제가 볼 때는 그 도전 정신이 맞는데 네.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자신의 어떤 한계에 좀 부딪혀보고 그 한계를 좀 경험해봤던 그런 내용들이 좀 주가 돼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 끈기, 인내심 이런 거를 이제 마라톤에서 살짝 봤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자꾸 중간에서 포기를 하네요. 계속 포기를 해서 제가 이걸 정말 도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쉬운 도전 정신이 정말 있을까 포기를 돌아올 했기 때문에. 때 그쵸, 버스를 타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자전거를 탔다가 버스를 타고 그렇죠. 돌아왔죠. 네. 마지막 항목으로 갈게요.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네,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쓰는 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문항에 두 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입사 후 어떤 일, 입사 후 포부가 뭐냐, 그다음에 네.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 네.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 저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일단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런 준비를 해왔다. 네. 그리고 입사 후에는 내가 준비해온 강점을 활용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예, 그렇게 바꿔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자소서는 쉬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쓰기도 어렵지만 저희도 읽는 입장에서 천자씩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기 쉽게 좀 이렇게 구성을 좀 잘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구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순서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좀 더 가독성 있게 헤드라인 뭐 2개 또는 3개 넣어서 써주면 더 좋은 가독성 있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두 분의 자기소개서를 같이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모의 면접할 때 네. 두 분 같이 면접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장 적응력, 네. 두 번째는 과연 그 현장 내 리더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네. 저 같으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 같네요. 네. 우리 에릭방님은 네, 저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전문대학교를 간 거기 때문에 네.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거기에는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 들어온 맞아마자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공통 질문들을 좀 받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또 상대 평가도 또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그렇죠. 때는 인성
영어 관련돼서 네.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제 직무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도 질문이지만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옆에 지원자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네.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말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살짝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면접관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험, 역량 중심 면접, 그러니까 12BI 뭐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통 면접 같은 거 볼 때 특히 내가 어떤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가 내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답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공통 질문을 줬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묻는 질문보다는 좀 경험을 묻는 질문 위주로 가시죠. 네. 네. 아, 오늘 뭐 저도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면접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